오늘 제목은 사람이 이대한 것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人因梦想而伟大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대한 것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나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치 동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된 내용인데, 맹자는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대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을 한테 육체적인 고통부터 정신적인 고통까지 모든 고통을 먼저 안겨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세상은 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름대로 공부해야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야말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 고통이 없으면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되지 못해요. 저도 중학교만 졸업하고 요 부산에 와서 공장에 댕길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빡세게 시키는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에 석사를 들어가서 석사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마치는데 자그마치 2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석사 논문을 쓰기 전에 그냥 북경으로 가는 바람에 쭉 지나서 조금 시간이 나가지고 다시 재입학을 해서 20년 만에 석사를 마치고 다시 석사를 받은 그 해에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2006년에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 세상에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가정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다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고통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 축복이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그냥 어느 날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고통? 이건 나한테 축복이니까 나한테 나를 좀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이럴 기회가 왔구나. 제 고향은 경남 통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제독 작곡가 윤희상 선생, 그리고 유치한 시인, 제 교과가 중학교 교과가 그겁니다. 윤희상 작곡의 유치환 작사. 이걸 보고 어릴 때부터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보니까 딱 고등학교 1, 2학년생 같은데 이 나이 좀 됐을 때를 이렇게 세상에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이 학교라는 데를 이제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막하죠. 그래서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학교를 다시 갔어요. 내 교실에 다시 들어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이렇게 탁 보니까 최고 뒤에서 앉았는데 앞에 딱 보니까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훈만이라도 내가 내 가슴에 묻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교훈이 첫째가 애써 힘을 기르자, 둘째가 책임을 다하고 바르게 살자, 셋째가 사랑하고 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녔지만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그걸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더라도 좀 다양한 독서를 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실력을 키우는 힘에 매진해야 된다.
그 내 학교의 교훈 세 가지가 나를 고등학교 3년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저한테 끼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선배 중에 외무부 장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김용식이라고. 이분이 오늘같이 이렇게 딱 학생들을 지금 뭐 실례지만 그때는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씌워놓고 한문 오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머릿속에 딱 남는 한 가지는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이대한 것은 꿈을 꾸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의 무대는 월드 스테이지, 월드. 그 조그만 통영이 아니라 세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고 하면 좀 넓은 데 가서 세계를 상대로 뭘 해야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영에서 아주 유복한 할머니의 젖을 빨고 이렇게 빨면서 이렇게 자고 잠들고 또 할머니가 이 김치 매우니까 이걸 입에 넣어주는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바람에 그냥 곧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어려웠는데 겨우 해서 중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 부산에 와서 좀 이야기를 쭉 다 했고 부산에 여기 좀 있다가 여기서 공장에 좀 댕기다가 저 남해안 고속도로를 닦는데 저 진주에 가가지고도 불도저 조수도 한 적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게 될 무렵쯤 돼서는 제도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제도권을 좀 무시했어요. 이 학교를 안 댕겨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다 제도권에 있지만 이 제도권 이걸 넘어서지 않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 왜냐하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본 구조 체계가 있어요. 이 스트럭처를 뛰어넘고 혼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리스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그만두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면서 이 학교를 마치고 여기서 소위 쇼부를 보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는 뭐 대개 검정고시를 거쳐서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중국 재경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겸직 교수도 하고 거기에서 약 한 120명의 석박사생을 제가 간간히 가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발전했죠. 여기 부산의 거제리에서 공장에 댕기다가 불도저 조수도 하다가 또 은행에 입사해서 하다가 또 중국에 가고 중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중국 대학교에까지 가서 가르치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우리 시절에는 뭐 이렇게 무전여행도 많이 댕기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게 좀 좁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독서를 해가지고 넓힐 수도 있고 여행을 해서 넓힐 수도 있고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서 어디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넓힐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의 범위라든가 자기의 경험의 폭을 아주 넓히는데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경쟁이 심하잖아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기업이나 사람이나 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 생존 경쟁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꼭 공부 하나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이거는 뭐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수직으로 서는 관계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딴 분야의 폭도 넓은 독서라든가 사김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만들고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어릴 때 내한테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몰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 큰 것에 목표를 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돈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죠. 사람은 돈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라든가 사람 뭐 부모도 되고 동생도 되고 친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돈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꿈을 오늘 제가 이야기했는데, 꿈은 학력보다 더 소중한 자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습니다. 이 꿈을, 젊은 시절의 꿈을 반드시 이 큰 꿈을 꾸면 작은 꿈보다 큰 꿈을 꾸는 것이 여러분한테 좀 유리해요. 그래서 꿈은 크지만 그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지 않는 꿈이라는 건 이거는 완전 몽상가예요. 그래서 꿈은 목표를 두고 그걸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방향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과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배우던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인생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런 게 나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꿈을 꿨는데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중도에서 탈락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하고 그냥 별로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아주 사소한 일에 작은 일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절대로 못 이룹니다. 작은 디테일에 집중해서 작은 성공일망정 그걸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여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왜 중요한가? 중국은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의 25%가 중국하고 하고 있어요. 홍콩하고 마카오하고 대만하고 범중화권을 다 묶으면 50%가 돼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해속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어느 날 클로즈하고 문 닫히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부모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지금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크죠. 경제적으로는 지금은 G2지만 20년 후에는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인구는 뭐 우리 50배 되고 인구가 25배죠. 면적이야 50배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리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그런데 참 운 좋게도 한국은 중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앞서 있어요. 우리가 기술도 갖고 있고 한국이요. 중국에 비해서 기술적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전자기술이라든가 디자인 기술이라든가 또 조선 자동차 상당 부분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중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게
시장으로서의 중국이 있고 제조업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4만 개가 가 있습니다. 거기에 4만 개가 가서 거기서 제조해서 전 세계로 팔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기술 개발하고 중국에는 제조하고 그걸 갖다가 전 세계로 뿌리는 역할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생이 안 배운다. 이건 심각한 교육적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국어를 배우세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고 중국어는 영어를 배우는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1년, 2년 정도만 배우면 중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직장을 얻고 뭐 이렇게 할 때 이 중국어는 그냥 쓰이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잘하면 영어 베이스에다가 중국어를 하나 잘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왜 중요한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딱 하나로 잡으려고 하면 중국어 공부를 지금 시작하라.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멀리 보고 건물을 던지고 원칙주의자이고 또 인내심이 강하고 좀 인색하고 그렇지만 좋은 점들도 많아요. 사람을 대접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그럽니다. 친구를. 자, 중국어를 무조건 배워라. 지금은 TV를 통해 갖고 라이브로 청취 가능하죠. TV라든가 이런 거. 방학이면 중국을 여행하라. 중국 관련서 삼국지, 수호전, 무협지 이런 거 있으면 닥치는 대로 좀 읽어 보시라고 권하고 특히 저 수호전에 나오는 송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숭지양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TV를 시청한다거나 중국 친구를 사귀고 뭐 교환 학생 중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좀 그래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면 중국에도 이래요. 인 베이징, 인 서울 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다 좋습니다. 중국은 크기 느리기 때문에 인 베이징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한국 사람이면 지금은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본토에 가서 미국에 유학해서 성공하던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엘리트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중국에 유학한 인재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상이 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영어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 대학교를 만일에 졸업했다면 엄청난 기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취업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에 가서 꿈을 펼쳐라는 책을 여러분들 이미 이걸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회해 봤겠죠. 거기 보면 제가 쓴 책명이 저겁니다. 중국은 그야말로 보통의 지능을 갖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아직도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중국은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는 데다가 또 중국에 가면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있고 또 거기에 살러 간 100만 명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100만 명이 있어요. 이미 300만 명이나 되는 우호 세력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고 좀 더 멀리 뛸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와가지고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이다. 평소에 생각 못했던 것 중에서 하나를 낚시처럼 걸려 올렸다면 여러분 행운스럽다. 중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아직은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1분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이러면 제가 지금 이 박사학위의 논문을 쓰고 있어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는데, 그리고 인천 송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여기도 이제 백매청을 짓는다고 그러죠. 거기 차이나타운을 하나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국 전역을 차를 몰고 여행하는 꿈도 꾸고 있고요. 끝까지 제가 이 은퇴하지 않고 한중간의 가교 역할도 하면서 이 공격이 수비다는, 최상의 수비다는 마음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이나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이나 제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런 꿈을 실현하려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꿈을 향해서 나가자. 꿈을 꾸자. 그래서 사람은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